앞서 했던 드롭솜의 직기의 시보리를 이제 요코 시보리로 기성품 시보리로 해서 한 거는 이 옷을 하기 위한 빌드업이었습니다. 시보리를 어떻게 부착하느냐, 어느 위치에 부착할 것이냐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 옷은 스카프단, 스카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스카프를 한번 시보리와 같이 부착해 보겠습니다. 원단은 다이마루 하시면 됩니다. 또는 직기여도 상관없습니다. 이 옷은 어차피 몸에 슬림하게 붙는 게 아니라 여유를 주고 입는 옷이기 때문에 다이마루로 해서 여유를 주나 직기로 해서 여유를 주나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무 원단이라 하셔도 됩니다. 스카프로 하실 분들은 이왕이면 스카프가 표시가 많이 나는 서로 반대되는 그 포인트가 있는 걸 해주시면 좋겠죠. 무늬가 있다 단색, 무늬가 없다 그러면 복잡한 무늬가 있는 거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 크기는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시보리가 기성품 시보리가 없다. 자기천에서 다이마루니까 늘어나죠. 자기천에서 시보리감을 만들겠습니다. 자, 이 시보리감은 여름 시보리는 폭을 좁게 합니다. 2.5 내지 2cm만 하실 겁니다. 자, 그랬더니 요 스카프를 어떻게 한다고 합니다. 이 스카프를 이 시보리 사이로 통과시켜 줄 겁니다. 우리 끈처럼, 스트링 끈처럼. 그러다 보니 이 폭은 2.5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접어서 3.5로 만들어 주셔야겠죠. 요 폭 3.5입니다. 쓰기는 2.5를 쓸 것이다. 자기천 푸서 방향으로 쭉쭉 늘어나게 크게 재단하셔서 다림질을 한번 하고 3.5 폭으로 잘라 주십시오. 여기와 여기를 다 해야 됩니다. 목둘레와 아몰은 어떻게 재단하냐? 안단선 이용한다. 여기는 원래보다 1cm 내지 2cm 줄여서 원래 완성선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줄여서 해준다. 시보리감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 타이감 보겠습니다. 자, 뒷목에서 자, 전체 길이만 볼게요. 폭은 나중에 보고요. 여기 전체 길이가 90cm는 넘어가게 1m 내지는 1m 10. 이 길이가 리본을 얼마나 크게 묶을 것인가 이렇게 나비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기가 뒷중심, 여기가 뒷중심입니다. 반 접어서 자, 여기가 뒷중심이고 이렇게 봤을 때 뒷판의 중심 그럼 요만큼 차지하겠죠. 요 시접이 있다 치더라도 여기까지는 무조건 직선이 되도록 합니다. 이 폭은 2cm 내지 2.5로 재단하십니다. 왜? 2cm 안의 시보리 통 안에 2.5cm 시보리 통 안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크면 안 되겠죠. 시접 빼고 요 했을 때 좁은 끈처럼 돼야 되니까 2.5 내지 2cm만 하십니다. 요만큼 길이만큼 뒷목의 길이만큼. 네, 앞목이 있었습니다. 앞목에서는 전체 앞목의 중심에서 여기 중심에서 3분의 2 가량 3분의 2 가량만 여기 3분의 2쯤 되거든요. 뒷중심에서 뒷판 뒷중심에서 앞목선의 3분의 2 가량만 같은 폭으로 하십니다. 2.5 정도. 그 다음부터 이렇게 넓어집니다. 여기까지가 뒷목 여기까지 3분의 2 정도. 그 다음부터는 쭉 넓게 이 폭은 시접을 포함하면 6cm 정도 되고 시접을 빼고 우리가 패턴으로 그리면은 5cm 폭 정도 됩니다. 이 폭도 좁게 길게 이렇게 라운드로 하는 거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같이 재봉하는 게 아니라 재봉하고 나서 여기는 삽입을 시켜주는 거니까 안 맞으면 나중에 살짝 고치시면 됩니다. 너무 길게 됐다 하면 중간을 접어서 잘라내서 이으면 되고 너무 짧다 하시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새로 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거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리본을 만들어 줄 겁니다. 먼저 작업하실 거는 여기는 아까는 어깨 한쪽만 연결했죠. 이번에는 두 군데 다 연결하십니다. 앞판을 기준으로 해서 어깨 있고 어깨 이어 주십니다. 그리고 앞중심 표시해 주시고 뒷중심 표시해 주십니다. 표시하고 나서 이렇게 오버록 여기 어깨 오버록까지 다 하고 나면 목둘레를 잡을 수 있죠. 그 목둘레 잡아서 4등분 해 놓겠습니다. 어깨 이어 왔습니다. 어깨 이어서 오버록 해줄 거예요. 양쪽 다 해라 했습니다. 앞중심과 뒷중심을 잡아서 이렇게 벌려서 솔기 맞추시고 앞중심 뒷중심 맞추시고 요 사이에 중간 지점을 찾아 놓습니다. 자, 그럼 4등분이 되었죠. 그 다음 나의 시보리감을 가져오셔서 또 재어 보십니다. 요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1cm 들어온 지점, 내가 1cm 들어왔다라고 생각됐을 때의 지점에서 목둘레선 잡죠. 자, 이렇게 하면 100%, 요까지가 100%죠. 여기가 100%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100% 쓰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죠. 반 접어서 한 번 더 반 접으면 약 75% 선 내외의 요 지점을 끊어주면 나머지 75%다 알 수 있죠. 여기 시접 포함해서 끊겠습니다. 자, 이거를 다시 나누면 반, 여기서 반, 앞에 시접분 서로 연결되는 시접분 빼고 나면 다시 반반이 나오죠. 자, 이런 거를 왜 하느냐, 다 아는 얘기를 표시해 줬습니다. 이번에는 얘가 지금 뒤쪽이고 이쪽이 앞쪽입니다. 뒷판에서 아까는 달랐는데 여기 골선인 부분, 요 정중앙을 뒷판에서 붙인다고 봅니다. 쭉 와서 쭉 늘어뜨리면 중간 있죠. 중간. 그 다음 또 쭉 늘어뜨리면 앞중심이 가죠. 요거 중요합니다. 트여져 있는 곳을 앞중심으로 잡겠다. 요 지점 중요합니다. 그런데 리본을 단다고 했습니다. 요 앞에다가 리본을, 그럼 리본을 재봉으로 달지 않고 이 시보리 안으로 통과한다고 했습니다. 통과. 그러면 요 시보리 끝 얘를 접든지 재봉을 하든지 해서 요렇게 쓰겠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딱 잘랐는데 여기 시접이 1cm 밖에 없는데 안으로 였다가 리본을 꺼내다가 야가 툭 튀어나오겠네 라는 결론이 쓰죠. 그래서 얘를 일단 툭 튀어나오지 말라고 제 가끔 각각 막아줍니다. 두 개 연결이 아닙니다. 자, 요렇게 했는데 여기서부터 요 지점이죠. 여기 중간 지점부터 요렇게 당겨 가서 재봉을 한다. 그러면 요 75%로 바짝 당겨야 맞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리본이 달리려면 리본과 리본에는 이렇게 엮이면 요 사이에 엮이는 곳에 묶이는 곳에 공간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공간을 양쪽으로 약 1.5cm 정도 넣어주면 3cm 정도가 될 겁니다. 보기 표시하겠습니다. 1.5, 1.5 해서 이렇게 3cm 정도 앞중심 좌우에 3cm 정도 띄워줄 겁니다. 딱 설명 많다 그죠? 이제부터 시보리 잘겠습니다. 접어 놓은 곳 그죠? 접죠. 마감했죠. 여기를 잡고 요 중간 지점, 여기 중간 지점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중심에서 1.5 옆으로 당겨진 부분. 자, 그런데 어디서부터 하느냐? 중심 쪽을 포함하십시오. 중심에서부터 해왔습니다. 바느질선은 한번 줬습니다. 그리고 갈라놓은 1.5 지점부터, 왜냐면 안 하면 밀리거든요. 여기서부터 얘를 늘어뜨려서 시보리 목선 맞추겠습니다. 중간 지점이라고 했던 곳 맞습니다. 어깨에 있는 솔기 뒤로 보내주시고, 나머지를 가지고 삥 둘러서 이제 시보리의 중심과 뒷중심 맞춘다. 그리하여 요 지점까지, 반대편 요 지점까지 다시 오시겠습니다. 집중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곡선이기 때문에 뜯기가 쉽지 않나요? 어깨 솔기 뒤로 보내주고, 자, 앞에 마감해놨던 거 다시 접어서 중심에서 1.5 표시해서 날려줬던 부분 거기까지 데리고 가실 겁니다. 고르게 되도록. 여기까지 왔다. 그럼 여기 처음에 재봉해놨던 선 있죠? 그 선까지 다시 가십니다. 또는 이 부분을 여기 원단 남은 걸로 해서 헤링 테이프 하듯이 이렇게 막아주셔도 되십니다. 이렇게 막아주셔도. 이거는 이제 헤링 테이프 하실 분은, 우리는 생략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끝날 겁니다. 잘 됐는지 확인해 보시고, 오버록은 시보리 쪽에서 오버록을 하십니다. 이 오버록을 할 때 여기도 지나갑니다. 어깨에서부터 오버록을 해서 여기도 그대로 지나가십시오. 이 지나갈 때 여기가 지나치게 늘어나지 말라고 우리는 이렇게 재봉을 2줄씩이나 해줘서 앞에 늘어나지 않게끔 해줬습니다. 한 땀 한 땀이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목선의 상침은 자율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삥 둘러서 다 하시고, 또 뭐 헤링 테이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뒷목선에 헤링 테이프 하시고 편하게 하시면 되는데, 필수는 있습니다. 어디가 필수냐? 여기 우리 안목에 요만큼 신부님 밴드처럼 이렇게 비워놨죠. 여기는 필수로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오버록 했던 게 바깥으로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해줄 사람은 요만큼만 하셔도 되는데, 요 정도만 해주셔도 되는데, 이왕 뭐 하려고 했다 하니까 우리는 그냥 쭉 해봅시다. 어려운 헤링 테이프도 안 하는데 이 정도 상침은 또 해줘야겠죠. 시작과 끝 지점, 중간 지점 절대 늘어뜨리면 안 됩니다. 이미 목은, 머리는 충분히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를 다 하겠습니다. 자, 사이사이에 다림질을 꼭 해주십시오. 그래야 예쁘게 누워집니다. 자, 요래 해놓고, 자, 이제 옆에 거 부착하셔도 되고 옆선 하셔도 되고 마무리를 다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한쪽으로 넘겨놓고 여기에 들어갈 리본 만들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뒷중심 요렇게 와서 여기 리본이 들어가겠습니다.
리본의 길이는 만들어 보시고 본인이 다시 하시면 됩니다. 약 1m 선에서 하시고, 저처럼 큰 사람은 양심적으로 목둘레도 크니까 좀에 더 주셔야 됩니다. 뒷목 중심에서 양쪽으로 우리 이제 안목의 3분의 1 좀 잡았죠. 그 지점까지 정도는 개봉하지 않습니다. 창구멍으로 쓸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개봉을 하겠습니다. 개봉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위밥을 딱 주시고 얘를 뒤집어 주십니다. 얘를 뒤집어서 여기 열려있죠. 여기로 꺼내 주십니다. 양쪽 모두. 자, 그러면 뒤집어서 한번 다려 주었더니 여기 창구멍에 가위밥 줬던 이 부분부터 여기까지 뒷목 있는 부분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나머지는 타이 형식으로 리본 형식으로 되었죠. 이 부분은 마감을 여기서 그냥 시침만 하십니다. 시침만. 왜? 오버록 할 때 두 개가 혹시 어긋날까봐 시침만 하시고 오버록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굳이 이렇게 안으로 넣어 가지고 예쁘게 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분 그렇게 하고, 나는 어차피 얘가 들어가 있을 것 같으면 쉽게 갈래 하시는 분들은 오버록으로 마무리 하십시오. 둘 중에 아무거나. 근데 오버록으로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안으로 시접을 넣으면 두께감이 생기죠. 두께감을 최소화해 주기 위하여 이제 되도록이면 오버록을 하시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버록 할 거 준비해 놨고, 이제 진짜로 옆선을 이어서 소매를 해주든지 소매를 하고 옆선을 하든지 이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다 오버록까지 다 끝나고 나서 요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십니다. 요렇게 당기셔서 시보리 목둘레선과 비슷하게 맞춰주시고 리본을 이렇게 그냥 늘어뜨려 주셔도 되고 한 번만 크로스 해서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자, 길게 하셨으면, 얘를 길게 하셨으면 이제 나비식이나 옷고름식으로도 표현하실 수 있겠죠. 그 길이는 본인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만들어 놓으시고 안에 넣기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착샷으로 보겠습니다.